문제인데 1, 2번이 워낙 쉬우니까 6분 정도 뒤에 답 맞춰줄게. 35분경에. 바로 앉아. 바로 앉으래 자, 얘들아, 여기 답 몇 개 맞추고 5번 같은 거 좀 같이 좀 해줄게. 일단 1번에 이런 거는 너무 쉽지. 여기서 최대한 이런 문제에선 시간을 벌어야 돼.
일단 1번에 몇 번? 4번. 2번에 4번. 3번엔 3번이죠. 가장 멀리 떨어진 건 얘들아 앞으로 가다가 뒤로 꺾이는 지점까지 오기 전일 때가 가장 멀리 간 거야. 그래서 7초일 때가 가장 멀리 간 거겠지? 그리고 가속도의 크기는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 뭐 이런 식으로 구해주면 되는 거겠고, 그 다음에 평균 속도는 전체 이동 거리를 전체 시간으로 나눠주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답은 3번이었고 3번은. 자, 4번의 답은 1번. 그렇지. 여기서 이 내용이 뭐냐면 등가속도 직선이야.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해서 결국 다리 끝을 통과했는데 그때 출발선에서 다리 입구까지 거리가 나와 있지. 그러면 우리 처음 속도 원래 몇이었어? 정지해 있었으니까 0이었지. 0이고 여기 이 구간에서의 나중 속도라고 하면 굳이 10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잖아. 그럼 뭐 할 수 있어 여기서? 가속도. 그리고 등가속도이기 때문에 중간에 가속도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니까 우리 EAS 이용하면 돼. 2 곱하기 가속도 곱하기 구간 200은 100 빼기 0이니까 A는 4분의 1 이렇게 해서 여기 구할 수 있는 거겠고, 그 다음 다리 구간의 길이를 또 한 번 우리가 S라고 한다면 이 공식에 대입해주면 되겠지. 2 곱하기 가속도 곱하기 구간 길이 S 해주면은 이후의 속력 400에서 처음 속력의 제곱 100 빼주면 되는 거겠지? 이렇게 계산해주면은 구간의 길이 어떻게 나와? 600 나와요. 600. 그래서 얘는 땡. 자, 그럼 자동차가 출발해서 다리 입구를 지날 때까지 걸린 시간. 우리 나중 속력은 처음 속력 플러스 가속도 곱하기 시간이잖아. 그러면 다리 입구를 지날 때까지 속력 몇이었어? 10이지. 그럼 나중 속력 10은 처음 속력 0 플러스 가속도 곱하기 시간. 요거 해주면 되는 거니? 그러면 몇 초 걸린 거야? 40초 걸린 거지? 따라서 얘도 땡. 그럼 답은 1번이다 라는 거 알 수 있겠지. 공식만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유형이었어.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뭔가 복잡해 보이지만 얘도 문자 혼동 안 하고 공식만 잘 이용해주면 돼. 일단 질량이 M의 물체가 빗면을 올라가고 있어요. 등가속도 직선하겠지. 왜냐면 비스듬하게 중력을 받고 있으니까. 그리고 나의 경우는 이제 B에 멈춰있던 애가 내려와서 VB로 지나는 거야. 이때 빗면 기울기 어때요? 같죠. 동일한 빗면이니까 가속도 A의 크기가 동일하다는 거고, 중요한 건 A는 Q에서 운동방향 바뀌어서 다시 P 지점을 내려가는 거지. 자, 그러면 어쨌든 Q 지점 왔을 때 VA는 몇이야? V는 0이 돼요. 그리고 결국 B도 멈춰있다가 출발했다라는 건 똑같지. 그러면 질량이 다르더라도 얘네 빗면의 기울기가 동일하니까 가속도가 어때? A가 B가 동일해요. 알겠어? 자, 요걸 이제 우린 캐치할 수 있는 거겠고, 그리고 우리가 빗면 말고 그냥 물체를 위로 던져 올렸어. 던져 올리면 점점 느려지다가 0을 찍고 다시 내려오지. 그러면 물체를 던져 올릴 때 속력이 이렇게 V가 있어. 그럼 얘가 0을 찍고 이렇게 내려올 건데, 이때 아래로 내려올 때 이 속력이 결국 이 V랑 크기가 어떨까요? 같죠? 왜? 결국 이거 그래프로 생각해보면은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 면적이 서로 어때야 되니까? 같아야 되니까. 알겠어? 화학형 합동 나오는 거야. 그 얘기는 결국은 이 V랑 VB가 서로 어떻다는 걸까요? 같다는 거야. 알겠어? 얘는 여기서 0을 찍고 다시 같은 속도로 올 거기 때문에 따라서 얘는 같다라는 거 이제 알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VA는 결국 V다. 요게 이제 맞는 얘기지? 크기니까. 알겠어? 속력이라고 나왔으니까 상관없는 거야. VA는 결국 같은 위치이기 때문에 동일할 수밖에 없다. 이해되세요? 요거? 이거를 굳이 식으로 표현하자면 어떻게 될까? 식으로 표현하자면 여기를 이제 올라갈 때 V, 내려올 때가 VA, 그 여기가 0이었잖아. 이 거리가 서로 어때요?
동일하지? 그럼 우리가 EAS 공식을 쓰면은 같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 여기도 처음 속력, 나중 속력. 여기도 처음 속력, 나중 속력. 알겠어? 값의 크기가 같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겠지. 굳이 식으로 쓰자면? 근데 우리 어차피 서술할 거 아니니까 우린 직관으로 가자. 알겠어요? 자, 그 다음에 P에서 Q까지 이동하는 데 걸린 시간은 Q에서 P까지 이동하는 데 걸린 시간보다 크다. 어때요? 맞는 것 같아요? 자, 봐봐. 가에서 우리 요 공식 써봐. V0 플러스 AT. 얘 결국은 나중속이 0 됐지. 똑같은 가속도지. 여기가 0이냐 여기가 0이냐의 둘의 차이지. 똑같은 가속도면 t 동일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같다야. 이게 애들이 크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쌤 얘는 밀고 올라가니까 갈수록 느려지잖아요. 얘 갈수록 빨라지니까 더 금방 간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해서 이걸 틀리게 푸는 경우가 많은데 아니야. 처음에 속도가 있었고 나중에 0이 되다. 조산모사의 차이인 거야. 알겠어? 처음에 빨랐고 느려지나 처음에 0이었다가 빨라지나 결국은 요 그래프의 차이라고 보세요. 동일한 시간 동안 얘는 이렇게 되는 이 면적을 볼 거냐 또는 원래 0이었다가 갈수록 빨라지는 요 면적을 볼 거냐의 차이인 거야. 둘의 느낌은. 알겠어? 그러니까 시간은 같을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가속도 크기 같으니까 기울기도 똑같은 거고. 알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렵게 생각하면 되게 오래 걸리는데 직관이 있는 친구들은 아까 빨리 푼 친구들 아마 이걸 직관으로 바로 봤을 거야. 이렇게 하면 여기 되게 간단하게 갈 수 있어. 오히려 너무 막 정석으로 안 풀어도 괜찮아. 영찬아? 자, 6번부터 10번까지 그럼 한 번씩 해보자. 세수하고 와. 빨리. 너무 졸리면. 세수하고 와. 아니, 서서 들어. 왜? 모르는 거 질문하는 줄 알았어.
왜 이렇게 졸려? 다 있구나. 역시 엄청 빨라. 갔다 와요. 정지해 있다는 것은 힘의 평형인 거지? (9번) 어려우면 (10번부터) 해봐. (9번) 쌤이 해줄게. (9번) 안 그래도 풀이 할 거거든. 10번은 했어? 그럼 (9번) 좀 보고 있어봐. 수학 오면은 바로 풀이하게. 뒤에 거 미리 해도 돼. 왜 이렇게 안 오실까요? 자, 얘들아, 우리 일단 답 먼저 맞춰보고. 자, 6번의 답은 3번, 7번에 1번, 8번에 F는 36, FA는 16이죠. 비례배분 해주면 되는 거지? 자, 8번 같은 경우 이거 작용반작용 어떻게 우리가 해석하면 된다 했었지? A가 B를 당기면 B도 A를 똑같이 당긴다라고 했던 것만 기억하세요. 그러면 지금 가에서 실이 A를 당기는 게 16N이래. 그 얘기는 A에 작용하는 R자임의 크기가 16N이라는 얘기야. 그럼 얘네 두 개가 하나의 실로 있기 때문에 이들의 가속도는 동일해야 돼. 근데 16N으로 4kg 당겼기 때문에 이때 A에 적용하는 가속도는 몇이야? 4m/s 제곱이겠고 얘는 곧 A, B가 되는 거잖아. 따라서 B에 작용하는 R자임은 B에만 작용하는 거는 얘는 그대로 4, 5, 20일 건데 이 F는 이 B를 당기는 힘과 A를 당기는 힘의 합이기 때문에 이때 B에 걸리는 20N까지 더해줘서 전체 토탈 몇이 돼야 되는 거야? 36N이 돼야 되는 거야. 그러면 분명히 36N인데 이때 지금 A를 C이 당기고 있는 만큼 즉 이거는 B가 A를 당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지. 같은 식으로 A도 B를 뒤로 당기고 있는 거지. 같은 크기의 힘이 몇으로? 16으로. 그래서 원래 토탈 36에서 왼쪽으로 16을 뺀
20이 이제 B에 걸린다라고 보면 되는 거지. 알겠어? 그래서 이건 일반적인 이제 실푸는 유형이었고, 그 다음에 9번의 경우는 답이 3번이고 10번은 3번이에요. 10번 괜찮아 혹시? 자, 10번 보시면 일단 얘네 질량이 3, 2, 5고 정지했기 때문에 알짜이면 무조건 몇일까? 0이 맞아요. 그리고 이들이 전체가 아래로 누르는 중력이 몇이야? 100이야. 이게 전체가 100N이기 때문에 지면이 C를 떠받든다고 하지만 결국은 C, B, A를 같이 떠받드는 거지. 따라서 100N도 맞아요. 자, 그럼 봐봐. C가 B를 떠받치는 힘, 그리고 B에 작용하는 중력을 우리 다른 말로 해석해봐. 지구가 B를 당기는 이죠. 그럼 일단 목적어 똑같은 건 알겠어. 그런데 C가 B를 떠받치는 힘은 실제로 B만이야? 아니면 B 플러스 A야? B 플러스 A야. 그래서 얘는 C가 B를 떠받치기 위해서는 50N이라는 힘이 필요해요. 그런데 B에 작용하는 중력은 실질적으로 뭐만이야? B에 작용하는 중력이랑 얘는 단순하게 정말 20만 있는 거지. 그럼 같지 않잖아. 그럼 도대체 뭐가 평형인 걸까? A가 B를 누르는까지 포함이 돼야 돼. 알겠어? 평형이 되려면 A가 B를 누르는. 알겠어요? 그래서 얘가 틀린 거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기다가 플러스 A가 B를 누르는 힘 30이 더해져라. 자, 그러면 이제 그나마 좀 난이도 높은 문제였던 9번을 향해 가보자. 9번은 지금 도르래로 연결된 두 개의 물체인데, 자, 이런 거 푸는 방법 잘 알아놔. 일단 우리 중력 그대로 작용하는 거는 20N이다. M 그냥 신경 쓰지 마. 알겠지? 그냥 G도 10으로 대입, 아니 여기 이게 있으니까 미안해. EMG로 가자. 밑에 보기가 있다. EMG야. 근데 여기서 일로 왼쪽으로 작용하는 데 있겠지. 이렇게. 근데 정지해 있잖아. 정지해 있으니까 얘는 무조건 뭐다? 평형이다. 합력이 0이다. 그럼 얘 왼쪽으로 작용하는 힘의 크기가 몇인 거야? 이걸 FA라고 할까? EM 준 거예요. 알겠니? 자, 그런데 오른쪽으로 와봐. 이 오른쪽에 이제 A가 아래로 4mg거든? 얘는 왼쪽으로 힘이 있겠지? FB 있겠죠? 근데 아까 A에 비해서 질량이 절반이지. 그러면 얘가 2mg였으면 얘는 몇 mg? 그냥 mg. 알겠어? 따라서 FB를 우리가 mg라고 해준다면 여기서 합력 몇이 돼요? 알짜임 4mg 빼기 mg가 되니까 3mg라고 할 수 있겠니? 이 3mg를 4m과 2m짜리 질량이 가속도 a로 나눠 갖는 거야. 두 개가 같이 움직이잖아. 그러면 3mg가 6ma니까 a는 2분의 1 g라고 하는 가속도까지도 찾을 수 있는 거지. 따라서 나에서 B의 가속도 크기 2분의 1 g 맞고요. 가에서 C이 A를 당기는 힘은 A가 뒤로 미끄러지는 힘이랑 똑같으니까 EMG도 맞겠지. 그리고 나에서 C이 B를 당기는 힘을 우리는 여기 4mg 작용하는 그대로 봐주면 되겠지. 맞나요? 그래서 디귿도 어때? 그대로 가면 될까? 실질적으로 당기는 힘? 여기를 4mg인데 결국 얘가 알짜임을 가져가기 때문에 멈춰있다면 맞겠지만 멈춰있지 않잖아. 그럼 여기를 T로 잡아봐. T. 그럼 B에 걸리는 힘은 B는 결국은 T 마이너스 FB니까 T 마이너스 mg라는 힘이 토탈 걸리는 거지. 이 힘이 걸려서 질량 몇 m짜리? 질량 2m짜리가 가속도 몇으로? 2분의 1 g로 운동하고 있잖아. 즉 얘가 mg인 거잖아. T-mg가 mg인 거지. 그래서 장력 T는 몇이에요? mg가 되겠지. 2mg가. 알겠어? 이게 그대로 4m 걸렸으니까 오른쪽으로 온다라고 그대로 쓰려면 아까처럼 멈춰 있어야 돼. 그래야 여기 이
B의 무게인 EMG가 그대로 실에 걸렸다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 A에 작용하는 중력인 4mg가 실의 장력이 될 수 없었던 이유는 100% B한테만 가는 게 아니라 A한테도 알짜 힘이 남아 있었거든. 알겠어?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오케이? 이게 B의 질량, 이 가속도, MB, 이게 가속도 B. 이 장력에서 여기 힘, FB로 뒤로 가는 힘을 뺀 게 B에 걸리는 알짜 힘이잖아. 그래서 B에 걸리는 알짜 힘을 이제 B의 질량 곱하기 B의 가속도로 표현한 거야. 알겠어? 응. 응. 얘가 질량이 4m일 때가 EMG였지. 동일한 빗면이잖아. 가속도 똑같지? 그러면 질량이 절반이 되면 그 힘도 절반이 된다라고 해서 그대로 온 거야. 알겠어? 응. 체크해두고 다시 한번 해봐봐, 요거는. 알겠지? 5분 정도 쉬었다 할까? 5시니까? 뒤에 문제하고 수능용 문제하고 하면은 얼마 안 남긴 했어. 물론 기출픽도 있긴 하지만 졸리면 지금 자렴.
13번 문제 같이 보자. 13번이 여기선 상. 난이도 좀 높은 거거든. 스카이다이빙을 하는 사람이 비행기에서 뛰어내려서 낙하산 펴기 전후의 모습이야. 자, 이때 공기저항에 의해서 연직 위로 사람과 낙하산을 작용하는 힘의 크기. 이게 위로 작용하는 힘의 크기가 지금 FA가 이렇게 있는 거고요. 그리고 중력의 크기는 당연히 이렇게 일정하게 FB가 있는 거겠지? 자, 그러면 지금 힘 뭔가 바뀌었잖아. 이 바뀐 거는 뭐 때문일까? 공기저항 때문에. 그치? 공기저항 그 자체로도 있을 것이고 낙하산을 펴면은 공기저항이 더 커지는 거겠지? 그리고 이제 사람의 질량이 60이고 15초 이후에는 FA와 FB가 같아졌다라고 나와 있는 거야. 자, 0초일 때 사람이 정지해 있었다면 15초일 때 이 사람의 속력은 어떻게 될까라는 거야. 그럼 일단 이 사람이 정지한 상태에서 뛰어내렸고 처음에 이 사람이 받는 이 6초 동안에는 아랫방향으로 중력을 600을 받겠지. 근데 이 100N은 방향이 어디겠어? 공기 저항이니까. 공기가 못 내려오게 하자. 공기 저항이 아래야? 위쪽이겠지, 당연히. 내가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고 있는 건데, 안 그래? 나를 못 떨어지게 방해하는 게 공기 저항이잖아. 그러면 6초까지, 0에서 6초 동안 사람이 느끼는 알짜임의 크기는 몇일까? 얘는 아랫방향, 얘는 윗방향이니까 사람 입장에서 알짜임은 500이죠. 그치? 그래서 힘의 크기는 600에서 100을 빼준 요 알짜 힘 뉴턴이 이제 작용을 하는 거다. 알겠어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일단 이 사람이 받은 충격량 이 평균 힘 500N 곱하기 몇 초? 6초잖아. 충격량이 300N를 받은 거야. 이게 바로 뭐의 변화량? 운동량의 변화량인데 처음 속도 어차피 멈춰 있었으니까 0이었잖아. V0가 0인 거야. 그럼 우리는 MV-V0에서 어차피 0 빼면 되는 거니까 요거만 보면 되겠지? 그래서 질량이 몇이었으니까 60kg라 했지. 그럼 60kg 곱하기 V 해주면은 아유 미안 V가 맞아 V 맞지? V 해주면 V가 50 m/s가 되는 거겠지. 근데 이건 몇 초일 때? 6초일 때야. 알겠어? 6초일 때 나는 이제 속력이 50이 되어 있는 상황이었어. 자, 그리고 나서 지금 낙하산이 작용하면서 힘이 120에서 600으로 줄었지. 그럼 이때 여기부터는 어쨌든 우리 여기서도 방향은 위쪽이야. 그럼 이 순간 15초 이후에는 알짜임이 있어 없어? 15초 이후에 알짜 힘은 0이야. 그 얘기는 충격량이 0인 거지. 즉 운동량의 변화량도 0인 거니까 속도 변화 있다 없다? 없다. 그때부터는 V가 일정해진다라는 얘기인 거고 우리가 중요한 거는 6에서 15초 사이에 이 구간이 중요한 건데 얘 지금 위로 작용하잖아. 그치? 위로 작용하는 거니까 내가 원래 아래로 떨어지고 있던 사람 입장에서 힘이 위로 작용하는 거니까 속력은 점점 감소할 수밖에 없겠지. 자, 그때 그러면 우리 요 구간에서 자 6에서 15초 구간인 거야. 6에서 15초 구간에서 알짜임의 크기는 처음엔 몇이었어? 위로 600이었지. 위로 600이었다가 점점 작아지는 거겠지. 자, 그럼 우리 이때 이 면적을 구해보자. 이 면적이 결국 뭐 해야 된다? 면적. 이 면적이 뭐야? 충격 양이 되는 거야. 충격량. 여기가 이해가 돼? 여기 알겠어? 이 아래에서는 어디 면적이었어? 요 놈의 면적이 충격량이었던 거고. 알겠어요? 자, 그러면 6에서 15초 구간에서 충격량의 크기는 9 곱하기 600에서 나누기 2 하면 되겠지. 그럼 몇이에요? 2700이니? 맞나요?
맞지? 맞아. 자, 그러면 얘가 지금 이제 2700만큼이 되는 거야. 뉴턴 세컨드. 자, 그럼 2700만큼 받았을 때 또 우리가 이걸 운동량의 변화량이다 라고 해도 괜찮지? 근데 이거를 일단은 쌤이 이 풀이라고 하나 더 보여줄게. 자, 요게 이제 이렇게 돼. 그럼 이때 이 델타 P는 나중속도 V, MV 프라임이라고 하자. 여기서 요 MV를 뺀 거다 라고 할 수 있는 거겠지. 맞나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 여기서 이 MV가 몇이었는데? 여기 MV 3000이었잖아. 그치? 근데 이 3000인 거 이거 그대로 그냥 넣으면은 얘네가 5700 이렇게 나와버려. 근데 이거 과연 맞을까? 아니지. 왜? 방향 신경 안 썼지. 맞아? 자, 우리가 지금 이 델타 P에서는 부호가 어때요? 우리 어디를 플러스로 할래? 위에 플러스 할래? 아래 플러스 할래? 위를 플러스 할래? 위를 플러스로 할 거면은 이쪽 플러스 할 거면은 아래 방향값이 마이너스인 거야. 그럼 우리 여기가 다 마이너스를 달고 있어야 되는 거야. 요게. 그럼 여기도 이제 마이너스 50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우리가 실제 여기 마이너스를 뺄 때는 실제로 MV 프라임에서 뭘 더하게 돼? 오히려 3000을 더하게 되는 의미인 거지. 알겠어? 여기서 이제 3000을 더한 값이 오히려 2700이 되는 거니까 결국은 MV 프라임은 몇이 되는 거야? 크기만 본다면 300이 되는 거야. 300 뉴턴 세컨드. 자, 운동량의 변화량 속력 구하려면 그냥 어떻게 해주면 돼? 질량을 나눠주면은 5m/s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되게 어려운 문제인 게 여기 안에서 부호가 바뀌어서 그래. 자, 그러면 쌤이 지금 이거를 운동량으로 해가지고 한 번에 안 하고 지금 쪼개서 봤잖아. 이걸 또 다른 풀이를 보여준다고 했던 거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자, 우리 여기에서는 알짜 힘이 어떻게 표현돼? 요 6초 전까지는 0에서 6초까지는 FB-FA가 알짜 힘이야. 그치? 그리고 6에서 15초는 FA-FB가 알짜 힘이야. 근데 이게 부호가 일사일초 반대였잖아. 그러면 이 물체가 0부터 15초까지 토탈 받은 걸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 이거야. 토탈 받는 거를 볼 때 너희가 위에를 플러스라고 본다면 이게 그러면 몇이 되는 거야? 마이너스 500이 되는 거지? 부호까지 본다면 이 마이너스 500인 거기 때문에 여기 면적을 S1, S2라고 했을 때 이 S1의 면적으로 우리가 충격량을 구한다면은 I1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 얘가 마이너스 3000이 되는 거고 그럼 얘가 지금 여기서는 평균임을 구할 수는 없겠지만 I2라는 충격량을 구한다면은 이번에는 몇인 거야? 얘가 2700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래서 두 개 더한 게 결국은 뭐가 되는 거야? 델타 P가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300이 나오면서 속력이 5라는 걸 알 수가 있겠고 자 우리가 윗방향을 속력으로 플러스로 잡았는데 마이너스 나왔다는 거는 우리 이런 힘을 받더라도 낙하산 타더라도 낙하산을 타고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느려졌을 뿐인 거지 계속 아래로 추락하고 있다는 걸 의미하고 있는 거야. 알겠어? 여기서 부호 조심하라는 거지. 어떻게 이런 문제 해석해야 될지 알겠어요? 이거 단순하게 F는 MA 가지고 하려 했으면 절대 풀려 안 풀려? 안 풀려. 면적 이용해가지고 충격량 해야 됐었던 문제야. 알겠어? 13문제가 왜 상인지 요거 꼭 다시 한번 해봐라.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우리 14번도 한번 볼래? 14번은 그냥 기본적인 운동량 보존 법칙 문제인데 지금 뭘 물어보려면 평균 힘 물어봤기 때문에 한번 보고 넘어가려고. 자, 평균 힘이 나왔으면 반드시 충돌 시간이 문제에 있을 거야. 봤더니 여기 충돌 시간 주어졌지? 지금 얘네 정지해 있었으니까 원래 얘는 오른쪽으로 플러스 3 얘는 0이었지. 합이 몇이 돼야 돼? 3이 돼야 돼. 근데 지금 마이너스 1이야.
근데 합이 3이 되려면 얘는 오른쪽으로 이해해야겠지? 그래야 얘도 합해서 3, 얘도 합해서 3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때 지금 충돌 시간 A가 받은 A의 충격량이랑 B의 충격량은 서로 크기가 어때요? 크기는 동일하지. 하지만 힘은 작용반작용이니까 반대였지. 이런 관계 있었어. 자, 그렇다면 어쨌든 둘이 충돌하는데 걸린 시간도 똑같기 때문에 얘네가 이퀄이 성립하는 거였고, A의 경우 충격량이 그럼 플러스 3에서 마이너스 1 됐으니까 총 몇이야? 4죠. 어차피 우리가 중요한 건 크기만 구하면 되니까 이 4라는 값을 0.2로 어떻게 해주면 돼? 나눠주면 돼. 따라서 평균힘의 크기는 20N. 바로 나올 수 있는 거지. 이건 중이라고 부르기도 애매한, 그지? 자, 여기 이제 나머지 중단원 문제가 너무 쉬워서 여기 나머지 일단 숙지를 좀 해보고 우리 수능 실전으로 가볼 거야. 수능 실전에 수능 이렇게 나온다 예시를 좀 쌤이 보여줄게. 우리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런 난이도까지 해줘야 너희가 안정적인 1등급을 맞을 수 있어서 쌤이 여기까지 가주는 거야. 가주는 건 되게 대단한 걸 해준다 이게 아니라 가야만 하는 거야. 라고 단어를 좀 정정할게. 일단 다 연결했대. 뭐 겁나 복잡하게 연결했어. 중요한 건 정지시켰지. 근데 C를 잡았어. 그래서 C를 잡아서 정지했다는 거잖아. 그리고 C를 놨다는 거는 왼쪽으로 운동하려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지. 그쵸? 자, 그리고 이제 P를 끊었더니 뭐 어쩌고저쩌고 뭐 질량에 대한 얘기도 막 나와 있고요. 그러면 일단 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들에 대해서 먼저 좀 분석을 해봐야 되는데, 자, A에 대해서는 중력 작용이기 때문에 아래로 몇이야? 아래로 3mg 있겠죠? 그리고 B를 잡아 끄는 힘, B가 이렇게 비스듬하게 내려오려는 힘을 우리는 FB라고 이제 표현을 한 거야. B가 왼쪽으로 내려오려는 힘이 바로 FB다. 그리고 내가 지금 잡아 끄는 게 FC잖아. 자, 그럼 운동방정식이 바로 이 힘의 평형 세워주는 식이라 했죠. 운동방정식 한번 세워봐. 그럼 왼쪽으로 작용하는 FB 플러스 3mg가 오른쪽으로 작용하는 뭐랑 같다? FC랑 같다. 우리 일단 여기까지 알겠어? 그리고요. C를 놨대. C를 놨으면은 그러면 FC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이 한 개도 없어? 잠깐만, 이거 FC라고 하면 안 되겠다. 왜냐면 FC가 뭔 의미였냐면 교재에서 쓴 거는 이거 손으로 못 움직이게 잡고 있었던 거고, FC는 놨을 때 움직일 때 얘도 그럼 오른쪽으로 내려오려고 하는 힘이 있을 거 아니야. 그걸 이제 FC라고 표현한 거네. C가 오른쪽 빗면으로 미끄러지려고 하는 힘. 이게 FC인 거야. 그럼 우리가 여기 쓸 수 있는 식은 정정할게. 실질적으로 왼쪽으로 이렇게 전체가 움직였지. 그러면 FB 플러스 3mg에서 반대 방향인 FC를 뺐더니 총 질량 몇이야? 3m 플러스 m 플러스 2m짜리의 물체들이 A라는 가속도로 움직였다. 이렇게 세워줘야겠네. 알겠어? 이거 내가 잡은 힘이 아니라 지가 내려오려고 하는 힘이었기 때문에 일단 요 관계식 하나 있고요. 자, P를 끊었대요. P를 끊었다는 건 뭐 어디야? P 어딨어? 왜 내 눈에 안 보여? 왜 안 보여? 왜 Q만 두 개야? 왜? 얘들아, 나 굉장히 당황해서 P가 안 보이는데? PDF 잘못됐지? 여기가 P네. 그치? 놀래라. 여기 끄는 거야. 여기 끊으면 무슨 힘이 사라져, 얘들아? 3mg 사라졌지? 자, 그럼 봐봐. 이제 왼쪽으로 작용하는 힘. 그리고 오른쪽으로 작용하는 힘이 있는데, 얘들아, 가파를수록 당연히 여기로 작용하는 힘이 크지? 질량도 크고. 그런데 봐봐. 또, 이거 너희가 유추해야 돼. 그럼 A를 끊고 나서 이들의 운동 방향이 어떻게 될까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
분명히 무겁게 작용하던 3mg를 끊었는데 가속도 크기가 A로 아까랑 동일해. 그 얘기는 방향이 바뀌었다. 그치? 자, 그럼 끊었을 때에 대한 식은 어떻게 나와? 그럼 오른쪽이 더 크잖아, 이제. FC에서 뭐를 뺀 게? FB를 뺀 거지. 그게 이제 M과 2M짜리를 A라는 가속도로 움직이게 한 힘이다. 라고 할 수 있겠지, 이제? 그러면 우리 요 식 예쁘게 짬뽕 한번 해보자. 그럼 이게 3MA야. 이게 6MA였어. 그럼 FB-FC는 결국은 어떻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 얘는 3mg에서 뭘 뺀 거다? FC-FB를 뺀 거다라고 할 수 있겠지? 그치? 즉 3mg에서 3MA를 뺐더니 걔가 6MA가 된 거잖아. 따라서 3mg는 9MA에서 A는 3분의 1G 라는 것까지 이제 알게 된 거야. 그래서 이제 니은 알겠고, 가속도의 방향 반대됐다 알겠고, Q가 B를 당기는 힘의 크기, 그건 여기야. Q가 B를 당기는 힘의 크기는 P를 끊기 전이 P를 끄는 후보다 크다. 끄는 후는 누구만 당겨? 끄는 후가 지금 여기거든, 이렇게. B만 당기고 있지. 자, 끄는 후에 대한 식을 써보자. 그럼 T 마이너스 여기 왼쪽으로 작용하는 힘 뭐예요? FB가, 그치? FB가 질량 M 곱하기 가속도 A 이런 식으로 표현되지. 즉 끄는 후는 T가 FB에다가 MA를 더한 이런 값이 돼요. 자, 끊기 전에 대한 식을 한번 써보자. 끊기 전은 지금 A와 B를 한 번에 당긴다라고 생각을 해봐. 알겠어? 그러면 끊기 전에는 왼쪽으로 이들 작용하는 3mg와 누구까지 더해져? FB까지 더해진 거를 뒤에서 장력 T가 당겨봤자 얘네는 다 같이 붙어서 왼쪽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지. 알겠어? 자, 그러면 얘가 바로 3m 플러스 M의 가속도 A 그대로 이렇게 나오는 거겠네. 자, 요식 전개해보면 누가 더 큰지 나오지 않겠어요? 어차피 우리 A는 G로 비교해도 되고, 뭐? 여기 뭐야? 여기 아리첨자처럼 이렇게 헷갈리지? 이게 이렇게 되는데 우리 A가 3분의 1 G니까 요거 A를 3분의 1 G에서 여기 G랑 나중에 소거할 때 없어도 괜찮아? 자, 그러면 여기 또 T로 남겨보자. T로 남겨보면 어떻게 돼? T는 3mg 플러스 FB 마이너스 4MA잖아. 근데 3mg는 몇 MA야? 9MA니까 얘는 정리해보면 FB 플러스 몇 mg가 돼? 5mg가 돼요. 결국은 지금 전이 어때? 후보다 더 크지? 따라서 디귿도 맞겠지. 알겠어요? 그러면 답은 5번. 알겠어? 이런 게 보통 일반 물리원 너희가 모의고사나 수능을 볼 때의 난이도예요. 킬러냐? 아니야. 미안해. 목에 담이 왔지? 괜히 이런 짓을 했구나. 이번 숙제는 여기 수능 실전 문제까지 해와야 되거든. 시간 남았는데 몇 개만 골라봐봐. 몇 번 해볼래? 그나마 좀 쉬워 보이는 거 11번 아니냐? 뭔가? 11번 한번 해볼까? 운동량 충족량이 차라리 쉽지 않아? 11, 12 이런 거 한번 해봐. 지금. 물리가 수업 시간에 풀이하는 건 우리가 시간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클리닉 와서 개인 풀이를 좀 받으세요. 수능 실전 문제 숙제하다가 너무 어려우면 굳이 하지 마. 알겠지? 앞에 거 틀린 거 다시 보고 이런 식으로 해.
11번 답 나왔니 얘들아? 해봤어? 응. 11번 답 뭐예요? 5번. 오케이. 자, 어떤 거 여기 11번 어떤 거 혹시 질문할래? 보기. 디귿이요. 모든 충돌이 끝난 후에 우리 충돌 전과 충돌 후에 운동량은 어떻게 돼야 돼? 보존이 돼야겠지. 그러면 초반에 A에서 8MV, B에서 2MV니까 충돌 후에도 10MV는 무조건 보존이 돼야 돼. 그래서 디귿은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그냥 무조건 옳다라고 하면 돼요. 알겠어요? 12번도 혹시 해봤어? 이어서? 그냥 요 문제가 쉬우니까. (12번) 한번 같이 보자. 자, 정지했던 질량 M인 물체가 외부로부터 두 번의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한 번, 두 번 바뀐 거지. 지금 멈춰 있었는데 얘는 속도가 증가하는, 즉 만약에 플러스 방향이었다면은 두 번째 충격에서는 왼쪽으로 충격받은 거겠네. 자, 이때 지금 뭐 방향 얘기는 딱히 일단 없고 충격량의 크기는 운동량의 변화량인데 누가 더 Y값이 커요, 변화량이? 두 번째 충격이 더 크지. 따라서 니은 두 번째 충격이 더 크다. 이거 맞는 얘기지, 니은은. 자, 기억. 우리 질량 M이라 했기 때문에 속도 변화량이 3V0니까 첫 번째 충격에서의 충격량 크기는 3MV0 맞겠죠? 두 번째 충격에서는 5MV0지. 알겠어? 자, 그럼 어쨌든 이제 평균 힘은 첫 번째 충격에서는 T0분의 3MV0고 두 번째 충격에서는 3T0분의 5MV0잖아? 그러면 3분의 5보다 첫 번째가 더 크지? 그래서 디귿은 땡. 이건 그냥 바로 진짜 간단하지? 이런 거 수능에서도 2점짜리를 거저 주는 유형인 거야. 알겠어요? 자, 그럼 10번도 우리 이거 충격량 문제인데 10번 한번 같이 보자. 한 개씩 이렇게 최대한 숙제를 좀 줄여줄게. 자, 10번. 수평면에서 질량이 각각 3M 그리고 2M인 물체가 서로 4V의 속력으로 등속 직선 운동을 하고 있어. 자, 그럼 여기서 서로 4V의 속력이었기 때문에 서로 가까워지는 시간 T분의 8D가 몇인 거야? 이게 4V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알겠어? 따라서 우리가 여기서 굳이 뭐 유추하자면은 일단 그럼 T분의 D라는 값은 2분의 1 V라는 값에 해당되는구나. 요 정도 일단 봐주면 되겠고요. 그리고 2t 이후에 둘 사이의 거리가 7d로 일정하다. A, B 사이의 거리가 일정하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 둘의 속력이 같고 속도도 같은 거지. 같은 방향이니까. 알겠어? 따라서 뭐 이런 것들 이제 우리가 분석해보면은 속도가 동일하다. 충돌하고 나서 속도가 동일해졌다라고 봐주면 돼요. 자, 그러면 일단 충돌 전에 운동량의 합 봐주시면 어떻게 돼요? 운동량의 합은 플러스 12MV에서 뭘 빼? 8MV 빼주면은 합이 4MV가 돼야 돼. 그리고 충돌하고 나서 우리 원래 오른쪽 값이 컸으니까 얘네 둘 다 합쳐서 어디로 움직일까? 어디로 움직일까? 얘네 지금 충돌했잖아. 이렇게 충돌했잖아. 합이 오른쪽 부호로 남아있어야 되잖아. 그럼 아까 속도 동일하라 했지. 같은 방향으로 같은 빠르기죠. 그럼 오른쪽으로 움직여? 왼쪽으로 움직여? 오른쪽으로 움직여야겠지, 이들은. 알겠어? 이렇게 운동을 할 건데 중요한 거는 지금 오른쪽에 벽 있는 거 보이죠? 벽. 이 벽 있는 게 어디를 뜻할까요? 이게 오른쪽으로 그냥 쭉 이렇게 무제한으로 갈 수 있겠어? 아니야. 이게 어디야? 여기가 충돌이야. 여기 충돌해서 멀어지고 있어. 근데
뭐 보여? 다시 꺾였지? 이게 바로 벽과 충돌이야. 자, 이들이 충돌해서 멀어진다는 거는 방향이 서로 달라질 거야. 그런데 누군가 하나가 벽에 충돌해서 왼쪽으로 튕겨 오면서 속도가 동일해진 거야. 왼쪽으로 동일한 거야, 얘는. 알겠어요? 근데 벽은 정지해 있는 물체잖아. B 혼자 갖다 받고 온다고 해도 어차피 B의 운동량, 우리 벽의 운동량 신경 쓸 필요 있어, 없어? 그건 상관없겠지. 알겠어? 그거 일단 신경 쓰지 말고 우리는 결국에 여기서 멀어지는 속도를 일단 볼 거야. 자, 지금 우리 아까 T분의 8D일 때 T분의 8D일 때가 서로 4V의 속력이다라고 얘기했었어. 그럼 얘네 충돌하고 나서 멀어지는 속력은 몇이야? T분의 7D죠. 그러면 충돌 후에 이들의 속력에 대해서 우리가 체크를 해보면은 상대 속도가 되겠지? 자, 충돌 후의 속도 T분의 7D니까 이거 몇이야? 2분의 7V가 서로 멀어지는 속도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지. 알겠니? 자, 요거식 어떻게 세워야겠어요? 임의로 일단 얘네 충돌하고 나서 A는 당연히 왼쪽으로 튕겨갈 거야. B는 오른쪽으로 갈 거야. 그래야 B가 오른쪽으로 갔다가 벽 튕겨서 왼쪽으로 결국 오겠지. 그래서 충돌 후에 우리가 A의 속도를 VA, 얘는 오른쪽으로 VB라고 해봐. 그럼 이때 우리가 이 VA와 VB의 합이 몇인 거다? 2분의 7 V인 거지. 절대값의 크기의 합이. 그리고 이제 운동량식을 세워보는 거지. 그럼 왼쪽으로 몇? 운동량식은 왼쪽으로 3M VA, 오른쪽으로는 2M VB가 되는 거잖아. 자, 얘네가 바로 몇이 되라? 4MV가 돼야 된다라는 요 얘기죠. 그리고 아까 우리 오른쪽을 플러스로 잡았을 때잖아. 오른쪽을. 그때 그러면 VB라는 부호에서 VA라는 부호를 뺐을 때가 결국은 몇이 나오는 거야? 절대값 크기니까 우리가 그대로 더하려면 이거를 빼줘야 절대값끼리 더해질 거 아니야. 그 크기가 바로 3.5라는 얘기인 거지. 3.5V. 그걸 이용해서 여기 이 각각의 전개를 한번 풀어줘야 돼. 그거 어떻게 하면 돼? 문자 하나로 만들면 되지 뭐. 즉 VB에서 VA를 빼주면은, 얘 이렇게 빼주면은 이게 바로 몇이 된다? 3.5V다 라는 거 여기다 대입해가지고 한 문자로 표현하면 되지 않겠어요? 그죠? 그럼 너 가지고 우리 어차피 M은 다 날려버려도 되잖아. M은 다 날려버려도 되지?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VB는 그러면 VA에다가 3.5V를 더한 거다라는 식으로 여기 대입을 해버려. 그렇게 해서 전개해주면 되겠지? 그럼 마이너스 3VA 플러스 2에 VA 플러스 3.5V가 몇이 되는 거야? 4V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한 문자로 표현이 되는 거지. 알겠어? 그때 부호가 마이너스 나오는 이유는 뭐 때문에? 방향. 이런 식으로 이제 A의 속력을 구해주면은 되겠지. 충돌 후에니까. 이해돼? 그리고 결국 B가 벽과 충돌할 때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그럼 여기서 VB도 우린 구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충돌하고 나서의 그 빠르기는 VA랑 같아지니까 그때 충격량 크기는 그대로 계산해주면 되는 거겠고. 알겠어? 그 다음에 운동량의 총합의 크기 2T에서 3T까지 충돌하고 나서 얘네는 속력 구해가지고 해야겠지. 근데 벽이랑 충돌했는데 이걸 우리가 운동량 보존되니까 처음이랑 같아야 돼요. 이렇게 가면 될까 안 될까? 그건 안 돼요. 알겠어? 그래서 요것만 좀 주의해주면 되겠다. 이해되시죠? 오케이? 답은 3번이 디귿이 나오긴 하는데 요거는 쌤이 지금 어떻게 풀면 되나 방향만 잡아준 거니까 너희 꼭 스스로 한번 풀어보세요. 알겠어? 여기까지 할게. 문풀이니까.
시간도